네,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취임 이후에 정말 여러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대통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진짜 행정을 경험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무원을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이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를 참 잘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정책을 쏟아내는 거는 좋은데요.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본인,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4050 세대를 위한 정책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2030을 위한 그러한 정책에는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 이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 규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라 돈 왜 안 쓰냐. 쓸 때는 써야 된다. 확실하게 써야 된다. 이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많은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빚 탕감해 주겠다라고 밝혔죠. 일명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거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들의 5천만 원 이하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빚을 갚은 국민이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36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뭐 두탕, 세탕, 투잡, 쓰리잡 뛰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게 해서 자기가 진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을 다 갚은 사람이 361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지금 빚이 있는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준다고 하면 그럼 열심히 일해서 빚 다 갚은 성실하게 일한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허탈감을 주는 정책은 재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빚이라는 것 자체도요, 한 사람한테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요, 여기저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빌린 돈이라면요, 이게 한 사람한테 5천만 원 이상, 뭐 2억, 1억,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거기가 5천만 원 이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2,000명의 채무 182억 원도 지금 탕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요. 김재섭 의원이 본인의 SNS에 나온 건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확인을 해보니까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고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질 수 없고 채무액 총합이 182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국적도 확인이 안 되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빚을 졌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혈세로 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니까 지금 가능하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라고 지금 금융위원장이 밝혔는데요. 자, 여러분, 가능하면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 빚 뭘로 했는지 그거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니까 금융위원장이 부랴부랴 가능하면 도박빚도 있는지 없는지 그거 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면피성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외국인, 국적도 모르는 외국인, 이 사람이 도박으로 빚을 진 건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다 빚을 진 건지 알 수 없는 돈을 우리나라 국민 혈세로 182억 원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일만 해서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의 허탈감도 문제인데 지금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 이 2030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자기네는 이제 일하기 시작해서 이제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서울에 있는 집 하나 아파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가가 14억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평균 아파트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대출을 끌어 모아서 사야 되는데 지금 6억 원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 자본이 8억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젊은 세대 에게는 괜히 비싼 동네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외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빠지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30들이 지금 분통을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앞서 본인들의 이 4050 세대들은 열심히 대출 받고 그리고 집값 오르기 전에 집값 사서 지금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기회마저도 2030한테 앗아가겠다라는 이러한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요.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이것도 지금 한도를 일제히 축소시키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대출 다 막아버리면 지금 이 월급만 가지고 어떻게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라는 거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급작스럽게 시행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 2030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이 과정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지금 다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재명 정부가 2030 세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겠다. 그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냐.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많은 젊은이들한테 이런 시그널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너네들의 정말로 그러니까 월급인 거죠. 소득만 가지고는 서울에서 아파트 살 수 없으니 나가서 살든지 해라. 플러스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했던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허탈감을 주는 앞으로 빚 있으면 나중에 나라가 갚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힘들어서 일해서 빚 갚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시그널, 자칫 이런 시그널을 젊은 세대한테 줄까봐 저는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이러한 오히려 사실상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러한 지적은요. 사실 민주당 지지층인 4050에서 나오는 지적들이 아니에요. 대체로 2030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층에서 나오는 지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도 풍선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곳에 못 사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은 내가 있던, 그러니까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거지를 그냥 옮기는 거예요. 혹은 평형수를 조금 더 옮기는 이거지만 이제 막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새 집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보금자리가, 새로운 보금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입을 못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은 그럼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출 6억 원 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가 집값은 결국 또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2, 3개월 정도는 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물론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을 내놓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그러한 대책이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2030이 이재명, 제가 문재인이라고 했나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는 그 정책들에서 허탈감과 그리고 여기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된다라는 생각을 현재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들은 좀 이들을 위한 대책들, 이들을 좀 신경 쓰는 대책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혜진 TV였습니다.